따라서 2022년은 이러한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좀 충돌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키에는 빅데이터에서 찾는 부동산 과학. 안녕하세요. 직방TV 컨텐츠 페스타 특집편으로 찾아온 빅데이터의 신 삼도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2021년 부동산을 데이터로 통해서 좀 흐름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내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은 여러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부딪히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편에서는 2021년이 굉장히 상방 압력이 강한 모습, 여러 영향들 또한 이 펀더멘털에서 나타났는데 2022년에는 여전히 상방 압력이 있지만 하방 압력도 거세지고 있는 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상방 압력부터 보시면 우선 수요 증가, 전편에서 말씀드린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가 서울 아파트의 가장 강력한 실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층이 2022년에도 여전히 증가를 합니다. 반면 입주 물량으로 대표되는 공급은 2022년이 약 2만 호로 2021년 3만 1,000호 대비 또 3분의 2 토막이 나는 2020년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나는 극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고 공급이 또 감소하는 해가 2022년이죠. 또 유동성이 굉장히 상황이 강한 상황에서 토지보상금이 2021년 9월 기준으로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이 각각 80%와 60%대의 토지보상 집행이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4개 지역은 아직 토지보상금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4개 지역의 토지보상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수요가 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유동성이 더욱더 강화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이 현재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55% 정도, 54에서 55%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전세가율이 사실은 과거 중장기 하락장을 초래했을 때 전세가율은 약 4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55%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다소 얼어붙고 있지만 중장기 하락장으로 매매가가 미끄러지기에는 전세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방 압력이 있는 반면에 22년에는 하방 압력은 또 역대 최장기간 상승을 했죠. 2014년부터 무려 8년 연속 상승하면서 굉장히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택구입 부담지수 전편에서 설명드렸는데 주택구입 부담지수로 봤을 때 현재의 상황이 역대 최대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역대 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는 월 소득의 무려 49%를 지불해야 되는 원리금 상환으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고 시중 금리도 오르고 있고 매매가도 2분기보다 좀 더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소득의 5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수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유동성이 강화되었든 한들 각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중하다면 지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주택 소유 계층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새로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2022년은 이러한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좀 충돌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키에는 2022년은 여전히 펀더멘털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고 유동성이 강화되는 해이기 때문에 2022년도 상승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이 굉장히 높아졌고 금리도 계속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 여력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2022년은 21년보다는 상승률이 좀 많이 축소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하락장으로 이제 빠지기에는 전세가율이 여전히 높게 즉 전세가가 매매가를 아직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년에 중장기 하락장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23년 이후를 좀 잠시 전망해 보자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23년 하반기에 서울에서만 개포, 둔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대규모로 시작이 됩니다. 특히 2023년 8월에는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와 둔촌 주공이 동시에 입주를 하는데요. 그 규모가 약 15,000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입주를 한 헬리오시티 약 2배 가까운 물량이 동시에 입주를 하는 셈입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사실은 서울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서울 전세가가 빠지고 수도권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서울의 전세가가 고공행진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도권 입주 물량이 다시 23, 4년에 또 인천 중심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에 좀 마이너스 요소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공급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수요.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가 24년부터 급감을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대표적인 실수 요청이 감소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21, 2년이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드는 해라고 말씀드렸다면
23, 4년은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 4년은 하방 압력이 거세지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물량 출회 가능성, 사실은 주택임대사업 등록 물량이 말소가 되면 사실은 현재의 세금 구조상 굉장히 높은 보유세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매도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의 국회 지형이 2024년 4월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보유세의 급증하는 부담이 24년까지는 적어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 기간이 다 차서 말소가 되는 분들은 좀 매도 욕구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23, 4년에 또 마침 이 말소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무시할 수 없고요. 3기 신도시 입주는 아직 좀 먼 미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26년부터 입주를 예상하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과거 판교, 관교, 위례가 지구 지정된 지 7, 8년 뒤에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3기 신도시는 19, 20년에 지구 지정을 했기 때문에 빠르면 26년부터 입주하는 곳이 생겨날 것이다. 또 판교, 관교, 위례가 토지 보상이 된 지 5년 만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3기 신도시 중에서도 하남과 인천 쪽은 토지 보상이 80%, 60%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이제 5년 뒤인 26년부터 입주를 개시할 곳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3기 신도시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과거 서울 부동산의 중장 하락장이랑 신도시 입주 시기가 일치를 했거든요. 과거 1991년부터 95년까지 서울 부동산의 하락장 때는 91년부터 1기 신도시 입주가 영향을 미쳤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부동산이 하락할 때는 마침 2009년 판교, 2011년 관교가 입주를 개시하면서 신도시 입주와 시기가 일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 입주는 서울 부동산의 전세가부터 타격을 주면서 매매가에도 하방 압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년, 23년에 대한 전망을 좀 해봤는데요. 다른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23, 4년에 제가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입주 물량보다 더 중요한 건 순 공급 물량이다. 즉 입주 물량이 많더라도 멸실이 많으면 주택 공급이 계속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십니다.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2014년부터 19년까지 입주 물량, 멸실 물량, 그리고 입주에서 멸실을 뺀 순 공급 물량을 좀 연도별로 줄을 세워봤고 그 해마다의 전세가 상승률을 좀 표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2016년, 17년, 18년에 멸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입주 물량보다 더한 멸실이 일어나면서 순 공급 물량이 16, 17, 18년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이 더 부족해졌기 때문에 전세가는 폭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보시면 2016, 17, 18년의 전세 상승률을 보면 오히려 전세는 오르지만 어쨌든 상승률 자체는 계속 축소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입주 물량과 전세 상승률이 좀 상관관계가 깊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멸실이 아무리 일어나도 별로 전세가에 영향을 안 미쳤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그런 주택들은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보다는 다소 낮은 가격으로 세입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멸실을 해도 멸실하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주변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셔야 되는데 그 주변 지역보다 낮은 전세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아서 별로 전세가 영향을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포 주공을 제외하고는 개포 주공 1사단지, 둔촌 주공이 그 이주를 했을 때, 멸실해서 이주했을 때 그 해당 자치구의 전세가 상승률이 서울 전체의 전세가 상승률보다 밑돌았거든요. 그 말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멸실이 되어도 주변 지역에 영향을 별로 못 미쳤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전세가 상승률은 멸실 물량을 고려한 순 공급 물량보단 입주 물량으로 분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3, 4년에 서울 아파트의 재건축이 완료되면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 입주 물량이 많다고 했어도 멸실 물량이 많으면 영향이 상쇄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지만 상쇄되는 건 별로 없고요. 입주 물량 자체가 늘어나면 서울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전세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좀 강보합 가능성이 높다. 다만 21년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많이 축소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23년 이후는 시장이 점차 하방 전환을 모색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가가 주는 이제 심리적 안정감은 또 정량화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실거주 주택을 사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승장이 굉장히 오래됐고 23년 이후는 좀 주택 공급이 다시 늘어나면서 서울 기준으로는 하방 압력이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연끌을 통한 그 무리해서 구입하는 것은 좀 지양하시고 본인이 부담으로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부터 구입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시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또 2023년 이후의 부동산 전망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